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를 시작합니다. 제주 도민을 상대로 한 수백억 원대 고급차 수출 사기 소식, 이달 초 제주 MBC가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이 사기에 연루된 차량들이 다른 지역에서 대포차로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부실한 초동 수사가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김찬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골목길. 검은색 고급 차량이 주차된 차를 들이받더니 흰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운전석에서 다급히 뛰쳐나와 도망칩니다. 지난달 9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서 난 사고인데 차량 안에서는 빈 주사기와 마약이 발견됐고 30대 운전자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택시를 들이받고 경찰차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경찰차를 들이받고 골목길에 차 한 대를 받고. 그런데 차량 조회 결과 이 검은색 차량의 소유주는 제주에 사는 A씨. 모 무역회사로부터 할부로 고급차를 사면 중고차로 동남아 등지에 수출해 대당 2천만 원의 수익을 준다는 말에 명의를 내줬다가 수익은커녕 고스란히 차값을 물게 된 피해자입니다. 해당 무역회사는 문을 닫고 대표마저 잠적한 상황. 영문도 모른 채 범죄에 연루된 차량 소유자로 통보받은 피해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강동경찰서라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차가 뭐가 나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마약범을 해갖고 입건됐습니다. 알고 계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주경찰이 확인한 수출 사기 피해자는 120여 명. 출고 차량은 120대로 피해 금액만 250억 원에 이르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과속적발 통지서나 교통사고 처분서를 받고 있어 차량은 대포차로 국내 곳곳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기범들에 의해서 구입이 됐다가 그 피해자들의 소유지만 피해자들의 점유를 벗어나서 전국에서 그 대표 차량으로 지금 유통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사기 피해자들은 지난해 연말 첫 피해 고소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이 피해 차량에 대한 수배를 하지 않는 등 늑장 대처와 부실한 수사로 피해가 커졌다며 지금이라도 조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7명을 입건하고 주범 2명을 쫓고 있으며 피해 규모가 큰 만큼 수사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앞두고 실시된 도민 의견조사 조작 의혹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지침이 제정되기도 전에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시민단체는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 의회에 의견 제시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앞두고 도민 의견조사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3월 21일. 그런데 카지노 영향평가 세부 내용을 규정한 지침은 사흘 뒤인 3월 24일에 제정됐습니다. 지침이 채 만들어지기도 전에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제주도는 2019년 말 제정된 카지노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시행규칙에는 주변 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만 규정돼 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측이 제출한 도민 의견조사는 대상 인원과 질문 항목 내용은 물론 질문 개수까지 조사가 시작된 뒤에야 마련된 지침과 동일합니다. 제주도가 영향평가와 관련해 사업자 측이 제시한 의견을 지침에 반영했던가, 제주도와 사업자 측이 서로 협의해 지침을 만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사업자 측도 시행규칙과 2019년 5월에 마련된 카지노 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최종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제주도의 문의에 카지노 영향평가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제주도와 사업자 간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경찰 수사까지 진행 중인 드림타워 카지노와 관련해 절차를 중단하라고 제주도의회에 요구했습니다.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이전 허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절차와 공정성이 훼손된 영향평가 절차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후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강행하려고 한다면은 도민들이
이에 대한 분노가 도의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에 도민 의견조사 왜곡 의혹과 경찰 수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한 가운데 이전 허가를 앞두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쇼핑몰을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제주시 부시장은 제주의회에 출석해 드림타워 쇼핑몰 면적이 3,000제곱미터가 넘는데도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며 이번 주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을 해야 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드림타워 3, 4층의 쇼핑몰을 갖추고 지난 1월부터 영업을 해왔습니다. 서귀포시 강정정수장의 수돗물에서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에도 깔따구 유충이 또다시 나왔는데요. 도의회가 고위 공무원들을 한꺼번에 불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0월 깔따구 유충이 처음 발견됐던 서귀포시 강정정수장. 원희룡 도지사가 사과하고 정밀 여과 장치를 설치했지만 해군기지 진입도로 공사 과정에서 송수관로가 파열된 뒤 여과 장치가 고장나 지난달에도 유충이 또 나왔습니다. 도의원들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상하수도 본부장, 환경과 농축산국장까지 출석시켜 불과 넉 달 만에 왜 똑같은 문제가 되풀이됐는지 따졌습니다. 원래는 중장기적으로 크게 해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예비비 18억을 투입해서 어쩔 수 없이 긴급 땜빵용이 아니냐.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는 나오고 그랬는데 3일이면 고치는데 왜 안 고치고 한 달 동안 방치해 있던 거죠? 정밀요각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아까 저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내부 소통 부재였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책임을 소통 부재입니까 그게? 수돗물 관리 예산이 부족한 데다 책임자들이 자주 바뀌고 전문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산 담당만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담당만 하면서 왜 상하수도 본부의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잘랐어요? 본부장 됐으니까 우리 이제는 더 주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좀 더 주지 않고. 2014년 7월 이후부터 몇 명이 바뀐지 아십니까? 많이 바뀌었습니다. 9번째입니다. 안우진 본부장이 9번째예요. 안우진 본부장님 상하수도 본부 근무하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의원들은 제주도의 물 관리 정책을 지도 감독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다며 다음 달 도정 질문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직접 묻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제주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 진모기가 채집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 뇌염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일본 뇌염 유행 예측 사업 중 제주도에서 일본 뇌염을 매개하는 작은 빨간 진모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주의보 발령 시기는 지난해보다 4일 빠른데 제주도의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월동모기가 일찍 활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주에서도 다음 달부터 7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일반 도민 접종을 앞두고 모의 훈련이 진행됐는데 서귀포 지역은 백신 접종센터 구축이 늦어지면서 접종도 늦어지게 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의료진과 응급구조사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백신 접종 모의 훈련. 접종자들이 예진표를 작성하고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의료진과 몸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백신을 맞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접종이 이루어지고 30분 동안 이상 반응이 없는지 살핍니다. 급격한 전신 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가 생기자 의료진이 응급처치를 한 뒤 구급차로 이송합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을 보이는 환자는 접종센터 내에 설치된 이동형 음압병실로 옮겨져 긴급 처치를 받게 됩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평가한 거를 이제 지자체에 말씀드려가지고요. 조금 동선이 꼬이는 부분이라든지 준비가 덜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준비를 하실 거예요. 하지만 서귀포 백신 접종센터에서는 훈련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영하 75도 이하 초저온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서귀포 접종센터에 배치할 냉동고 구입 예산이 지난주에야 배정됐기 때문 센터가 들어설 장소도 당초 제주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서귀포 의료원으로 변경됐습니다. 병원과 거리가 멀어 이상 반응 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에 시간이 걸리고 추가 의료진을 배치하지 않고 서귀포 의료원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접종센터가 개소되게 되면 저희들이 국립질병관리청에 중대본에 어저께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접종 약품을 배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접종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75세 이상 고령자 4만 8천여 명 가운데 현재 제주도에 배정된 화이자 백신은 5,850명분. 제주도는 오늘 25일까지 접종 동의를 받아 다음 달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접종센터가 준비되지 못한 서귀포 지역은 다음 달 중순 이후에나 접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최승현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세종시 청사에서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을 만나 4.3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4.3 유족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영 차관은 관련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한편 위자료 등 특별지원 연구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협동 연구 과제로 오는 8월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해당 용역에는 위자료의 정의와 지급 기준, 금액 산정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4.3 73주년을 맞아 다음 달 11일까지 4.3 평화 인권 교육 주간에 명예교사 45명을 위촉해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3 역사 수업을 진행합니다. 또 교육청과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념관을 마련하고 역사 담당 교사 500명을 대상으로 현장 직무 연수와 전국 청소년 온라인 평화 포럼과 4.3 평화 스피치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형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단추형 리튬 전지를 어린아이들이 삼키는 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시 꺼내지 않으면 화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일단 아이들 손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충북 MBC 이채연 기자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지구대로 들어옵니다. 중년 남성이 잠옷 차림에 아이를 안고 발을 구르는 사이 중년 여성은 지구대로 다급히 달려갑니다. 3살 배기 손자가 단추형 전지를 삼킨 것 같다는 다급한 호소. 서랍을 테이프를 뜯어가지고 건전지를 빼서 가지고 놀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건전지를 삼켜서 이제 계속 헛구역질을 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제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쉴까봐. 순찰차가 퇴근길 차량을 뚫고 15분 만에 아이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가 자꾸 의식을 잃어간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이에게 어떤 큰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더 다급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응급 내시경 시술을 받고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됐습니다. 목구멍에 걸린 전지에서 미세 전류가 흐르는 상황이어서 늦어지면 식도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외국 실험들 이렇게 보면 불과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도 상당히 깊은 두께까지 점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전지를 삼켰는지도 모른 채 시간이 흐른다면 화상이 2차 감염으로 이어져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삼킴 사고는 매년 늘고 있는데 자석과 동전, 전지를 삼키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삼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꺼내려다 되레 손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아 내시경 전문가에게 응급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봄 날씨답게 오늘 하늘도 맑고 공기도 포근하겠습니다. 강하게 불던 바람도 잦아들었고요.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어제보다 4도가량 올라서 17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모레까지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성 모습 보시면 우리나라 남쪽에 자리 잡은 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구름 없이 맑은 모습입니다. 오늘 하늘도 쾌청하겠고요. 고기압을 따라 시계 방향에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낮에 볕도 더해져서 온화하겠습니다. 그제 내몽골 고원에서 황사가 발원했습니다. 오늘 서쪽 일부 지역에서만 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제주는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현재 제주시와 고산은 10도, 서귀포시는 7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와 성산 17도, 서귀포시는 16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겠고요. 낮 기온 16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바다 날씨도 좋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물결도 잔잔하게 일면서 해상 활동하기 양호하겠습니다. 서쪽 일부 지역은 아침 안개가 끼면서 시정이 좋지 않습니다. 안개는 오전 중에 거치겠지만 오전 시간대 서쪽 지역으로 오고 가는 분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종일 맑은 날씨를 보이면서 항공편 운항은 순조롭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주말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와 강원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가 해제됩니다. 제주도는 오늘 0시부터 경기와 강원 지역에서 생산된 달걀과 닭, 오리고기 등 가금산물 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금산물 반입 허용 지역은 충남과 전북, 경남, 경북 4곳에서 경기와 강원까지 6곳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의 농가에서 소 한 마리가 지난 18일 결핵병으로 확진돼 해당 소를 살처분하고 함께 사육 중인 109마리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이동 제한 조치했습니다. 소 결핵병은 제주에서는 2019년 한 마리가 감염됐지만 지난해에는 없었고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41마리가 감염됐습니다. 코로나19로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뿔소라 소비 촉진을 위해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비대면 판매 행사가 열립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4개 어촌계는 내일 4계양 인근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뿔소라 판매 행사를 실시하고 오는 27일에는 제주시 애월읍 고내 어촌계 인근에서도 비대면 판매 행사가 개최됩니다. 판매 가격은 활소라가 5kg에 3만 원, 소라젓갈은 500g에 3만 원 등입니다. 제주도는 CCTV 모니터링 요원 6명과 하수 처리장 관리와 환경 정비 각각 3명 등 공무직 22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하수 처리장 관리직 1명은 제주시 도두동 주민으로 채용할 방침인데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9일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필기시험은 오는 5월 1일에 실시됩니다.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오멸 영화감독과 한예경 아트스페이스 대표 등 20여 명은 재미썸 매입을 철회하고 외곽지에 아트 플랫폼을 조성하는 방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도내 문화예술인과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아트 플랫폼 조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한 뒤 제주도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